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처음 이 책을 봐야겠다고 생각했을 때는요,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국에 시사점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읽고 나니까요, 차라리 지금의 정치판이라든가 혹은 인터넷 세상에 대한 이야기로 읽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뭔 말인가 싶으시죠?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살펴볼 책은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인 주제 사라마구의 눈먼 자들의 도시입니다. 이 책은 영화로도 나왔었는데요. 그리고요, 워낙에 흥미로운 설정 때문에 제목만큼은 상당히 많이 알려진 책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눈이 먼 세상에서 혼자만 볼 수 있다면, 그런 설정 말이죠. 그런 세상은 어떨 것이며, 그리고 내가 그 유일한 1인이라면 과연 어떻게 살 것인지 상상력을 자극하지 않을 수 없는 설정입니다. 제가 전염병 시국에서 이 책을 떠올린 이유는요, 이 눈머는 것이 감염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전염되는 병인 건데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타인에 대한 배제와 증오 감정들이 서술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좁은 공간에서 마스크를 안 하고 있는 사람에게 쏟아지는 노골적인 눈초, 그런 거 있죠. 그리고 공공장소에서요, 크게 기침이라도 한번 콜록하면요, 와, 그 한순간에 쏟아지는 그 비난의 시선들, 이게 눈을 싹 이렇게 안 하더라도 그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이 싹 쏟아지는 게 느껴지죠. 그리고요, 감염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뉴스로 대할 때마다 드러나는 증오와 혐오의 감정들. 표현하는가 아닌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전염병 시국에 한 번쯤은 겪는 감정들입니다. 누구라도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그 사람에 의해서 나 역시 바이러스 공격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사람에 대한 공포가 토마스 홉스가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에서 말한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는 표현을요, 정말 직접적으로 느끼게 해주고 있거든요. 이 소설에는요, 이름이 안 나와요. 직업이라든가 그 사람의 특징으로 계속 지칭을 하거든요. 안과의사 또는 첫 번째로 눈먼 남자, 검은 안대를 한 노인, 이런 식인 거죠. 주인공 역시 의사의 아내로만 지칭됩니다. 아마 특정한 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소설에 나오는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보편성을 강조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설은요, 첫 번째 눈머는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에서 바로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을 도와주던 사람과 이 사람이 또 진료하러 간 안과의사 등이 감염되면서 이 실명은요, 급속도로 퍼지게 되거든요. 안과의사의 제보로 그나마 빠르게 이 사태를 알아차린 정부는요, 이 병이 나타난 사람들을 정신병원 건물에 격리시켜요. 그런데 안과의사의 아내가 자신도 눈이 안 보인다면서 안과의사를 따라서 같이 격리되는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이 안과의사의 아내가 바로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 유일하게 눈이 보이는 그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 6명만 격리병원에 수용됐을 때부터 나중에 260명으로 병동이 꽉 찰 때까지 자신만 눈이 보인다는 사실을 숨겨가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사람으로서 존엄하지 않게 되는 꼴을 직접 지켜보게 돼요. 식량 부재 때문에 서로 의심하고 싸우게 되기도 하고요. 화장실은 금세 용도 폐기되면서 복도가 배설물로 가득 차게 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와중에 폭력 조직 같은 것들이 생겨서요, 음식 배급을 독점하면서 금품을 요구하는 집단이 생겨나게 돼요. 이들은 나중에는요, 여자 상납까지 요구하며 이 격리병동을 무법천지로 만드는데요. 결국 이런 폭력을 견디다 못한 의사의 아내는요, 그 두목격이 되는 사람을 죽여버리게 돼요. 이를 도화선으로 해서 격리병동은 본격적으로 폭력 조직과 일반 격리자들과 대립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불이 나고요. 격리자들은 병원의 정문으로 향하게 되는데, 원래는 조금만 다가가도 총을 막 갈겨대던 군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군인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들이 격리되었다고 해서 이 감염이 꺾은 게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 모두가 이미 눈이 먼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이 격리병동에 있던 사람들은 자유의 몸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전반부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후반부의 이야기는 의사와 의사 아내를 포함한 7명의 공동체가 모두가 눈먼 바깥 세상에 적응하는 과정입니다. 바깥 세상은요, 그야말로 배설물 천지에 썩은 냄새,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방치되어 있는 아주 더러운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은 앞이 안 보이니까요, 아랑곳하지 않고 그에 적응하여서 먹을 것만 찾아다니고 있고요. 먹을 것 때문에 폭력도 서슴지 않고 서로 간에 불신만 가득 찬 그런 세상입니다. 의사의 아내는요, 점점 지쳐가요. 식품을 찾으러 슈퍼마켓 지하실에 갔다가 엄청나게 많은 시체가 쌓여있는 모습을 보고요, 큰 충격을 받고 거의 탈진 상태가 됩니다.
성당에서 기력을 회복하다가 성상의 눈이,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상 같은 게 성상이죠. 성상의 눈이 가려져 있는 기괴한 사건을 목격한 날 우연인지요. 첫 번째 눈이 먼 남자가 갑자기 다시 볼 수 있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하나둘씩 사람들의 눈이 갑자기 보이는 것으로 소설은 끝이 납니다. 처음에 이 소설을 찾아본 이유는요. 전염병이 돌 때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불신과 혐오의 감정들 같은 것을 지금 현실과 싱크로 시켜보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소설상에선 한참 전염이 돌 때 주인공이 격리병원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초반에 잠깐 나오고 더 이상 안 나오긴 합니다. 대신 그렇게 갇혀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희생양 삼으려는 이기심은 기본이고요. 결국 그런 것이 폭력으로 연결되고 또 그 폭력에 빌붙는 사람이 생기고 하는 그런 것들 말이죠. 그런데 바깥 세상까지 모두 눈이 멀게 되자 격리병동 안의 이런 분위기는 곧 그대로 세상의 분위기가 돼요. 문제는 모두 눈먼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런 꼴이 잘 안 보이는데요. 유일하게 눈뜬 의사의 아내는 이런 모든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온 거리가 배설물로 가득 차 있는 모습, 그리고 눈먼 자들끼리 서로 속이려는 그런 모습들, 폭력이 법이 되고요. 타인에 대한 불신만이 자신의 살 길이 되는 그런 모습 말이죠. 의사의 아내는요, 이 눈먼 자들의 세상에서 온갖 위선적인 모습을 다 목격하지만 그것을 바로잡거나 아는 척해서 자신이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들통나게 된다면 어떤 신변의 위협이 닥칠지 몰라서 이런 것들을 모른 척 해야 합니다. 저는 눈뜬 의사 아내를요, 지식인이라는 관점으로 보았거든요. 눈먼 자들은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정치판을 휩쓸린 사람들 같은 경우를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주장을 하는데 사실 팩트는 의미가 없잖아요. 어떤 사건도 모두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고 믿어버립니다. 이 판에 휩쓸려서 그 안에 있으면요, 상대방의 논리가 말도 안 되고 자신들의 논리는 맞는 것 같지만 그건 눈뜬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둘 다 똑같은 눈먼 짓에 불과합니다. 또 생각해보면 인터넷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먼 자들이 활개를 치죠. 악의를 가진 댓글과 비판적 논쟁들이 인터넷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렇게 악플이라는 더러운 배설물로 가득 찬 인터넷 거리와 집들의 흉한 꼴을 적나라하게 보는 사람은요, 눈뜬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섣불리 논쟁에 끼어드는 것도, 혼자만 눈뜬 사람이라는 것을 티를 내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온갖 공격을 다 받을 수 있거든요. 눈뜬 사람을 지식인이라고 본다면 이 소설은 지식인이 아닌 사람들이 활개치는 세상에서 지식인이 할 수 있는 역할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잘 보여주는 소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혼자 눈이 보인다고 해서요, 생각보다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주제 사람하고의 눈먼 자들의 도시입니다. 지식 구독자인 우리 지구인 여러분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는 소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눈뜬 자들이 할 수 있는 행위죠. 눌러주심으로써 자신은 눈뜬 자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